귀로 듣는 애터미. 안녕하세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름이 다른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의 성공 이야기가 지금 출발합니다. 어쨌든 저는 싱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이라는 얘기는 뭐죠? 제가 벌어서 제가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처음에 와서 될까 말까 의심도 해봤고, 그리고 또 희망을 봤을 때 이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했던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는 과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노동소득의 한계 또한 절감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 앞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던 탓에 좌절을 맛보고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추락했었노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었던 순간에서 애터미를 만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고졸이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을 상대하느라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치의학 용어를 몰라서. 그래서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딱 했는지 저를 불러서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치의학 용어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치대 도서관에 가면 그 치의학 사전을 판다. 그거를 갖고 공부를 해라. 당신한테 A를 갖고 오라면 B를 갖고 오니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용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늘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제품, 왜냐하면 수입상이다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는 애플 같은 브랜드였어요. 치과 재료 중에. 그래서 어쨌든 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소득을 올렸죠. 어쨌든 그것 또한 노동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닷컴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사고 싶어도 자기네가 살 수가 없죠.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개인 의사한테 그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시장을 맘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가 딱 열리면서 모든 제조사가 두들기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수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과재료 회사를 세워서. 그러면서 이 제조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입하면 되는지를 알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같은 수입상의 그 같은 필드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무한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진짜 목구멍에 포도청이 뭔지를 알고 그러고 있을 때 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또 이번에도 누구예요? 우리 오빠. 그래갖고 그렇게 만난 게 15년 전의 애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입비 있어 없어? 없대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많이 사야 돼? 없대요. 그럼 제가 손해날 게 없죠. 그러면 나 가입시키려고 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입만 시키고 가! 내쫓았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 이상한 걸 하나 이렇게 끼고 왔어. 그 화장품 한 세트예요. 그건 두고 가! 그리고 내쫓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 화장품이 떨어져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만 해놓고 저는 이게 2줄인지 3줄인지 넉 줄인지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근데 제가 직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밤마다 이 화장품이 나를 유혹해. 좋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팔릴 것 같지 않아? 팔릴 것 같아. 한 달이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그러니까 매일 밤 얘가 나를 꼬셔. 돈 될 것 같지 않아? 돈 될 것 같아. 팔릴 것 같다, 돈 될 것 같다. 팔릴 것 같다, 돈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제가 1년 3개월 만에 써보고 팔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1년 3개월 만에 애터미를 하게 됐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운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털어내느냐, 얼마나 잘 움켜쥐느냐의 성패가 달려있겠죠.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성공의 동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의 성공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저희 남매가 애터미에서 남매로서는 임페리얼 처음이에요. 저희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남매가 성공했던 이유는 둘 다 망해봤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알고 이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2019년 6월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10억 기부했거든요. 냄새도 못 맡았어요. 냄새도. 왜냐? 이게 아크릴 박스에 들어갔고 냄새도 못 맡았어. 근데 어쨌든 그날 회장님이 또 1억을 보태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공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존에 있지만 그래서 11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남한테 짐이 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좀 여유가 있을 땐 남을 도와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그 훈육, 그냥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라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늘나라를 가도 내 자식의 평생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60이 넘은 저한테 지금 계속 영향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도 좋은 스폰서가 돼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왜냐? 스폰서는 그 파트너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협력을 하면서 제가 임페리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칫솔 하나 치약 하나 거절당하고 그 저 멀리까지 해외로 제품을 붙였던 그 수많은 파트너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저와 같이 정상으로. 그러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겠다. 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받는 돈이. 왜?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존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공존으로 이제 턴아웃이 방향을 틀은 거예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가 이제는 성공의 자리에서 생존을 넘어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녀가 생존의 실현 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은 공존의 실천이라는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애터미의 창업 이념은 생존, 속도, 균형입니다.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는 생존을 위해 달려왔고 속도를 내어 성공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강의의 제목은 생존에서 공존으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창업 이념. 첫 번째가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being.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속도. speed.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균형, 밸런스. 저는 이상하게 왔을 때요, 저렇게 벽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분들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에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져서 애터미 했다는데 저는 사기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왜 영혼이 필요하죠? 좋은 물건 싸게 판다는 마음인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여긴 교주가 있구나.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제가 있었냐면 저는 이 창업 이념은
너무나 단박에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월급쟁이도 해봤고 제가 회사도 차려봤고 망해도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유명하면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의 강자잖아요. 그리고 일단 살아남으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붙은다면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애터미 세미나에 앉아있을 때 저는 생존하려고 왔었어요. 생존. 근데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죠? 10년 만에. 그럼 저는 뭐예요? 생존에서 이제 스피드를 내서 세 번째 와 있는 거예요. 균형. 밸런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3번의 밸런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1번이었을 땐 저 하나밖에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막내야. 근데 아버지는 20대 때 돌아가셨지만 늙은 엄마가 있었어요. 내가 쓰러진다는 건 우리 엄마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희 엄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떳떳한 사회인으로 바로 서야 돼. 그리고 엄마가 하늘나라를 가실 때 내가 너 때문에 눈이 못 감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남은 인생을 못 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우리 또 만나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었는데 제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음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니까 저는 생존을 넘어서 어디로 왔죠? 공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 그런데 공존이 되려면 생존을 해야 되죠. 저는 치과제를 할 땐 중산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려우면서 서민층이었고 극빈층이었고 제가 1년 3개월 만에 애터미를 해야 돼. 나는 더 이상 절벽 끝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에너지 극빈층이었어요. 지금 에너지 급빈층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학자가 만든 겁니다. 전기와 가스를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한여름엔 쪄 죽고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저는 저기에 제가 여기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백기를 들고 오라는 데는 아무도 없는데 애터미는 반겨주는구나. 그래서 왔어요. 제가 받아들인 건 세미나장에서 나한테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근데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희망이야. 올라가면 돼.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에너지 급빈층을 탈출해서 나는 재벌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중산층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중산층까지 저 사닥다리를 올라가자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이동이 가능하구나. 밑바닥에서 한 단계씩 클래스 이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계속 좌절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야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주눅이 들었냐면 제 친구가 화장품 써주고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늘 거절이란 거에 이게 돼가지고 세상에 낯선 집에 문도 열어줘.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초인종 있죠?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거절당할까봐 집에 없어라. 누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세미나에 왔는데 인문학을 하셨던 강의를 하셨던 박사님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병이 있대요. 긍정심리학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을 그 박사님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분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증이래요. 이게 거의 암과 같은 우울증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 번 실패를 하면 지금 현실인데 미래에서도 나는 실패할 거라는 그 가정에 빠져가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근데 그분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라냐?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완전히 쫄보가 요만해져 갖고 있는 제가 한 방에 여기 중산층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내 인생에 이미 한 방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제가 한 발을 못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건
절대 큰 성공을 바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더 좌절한대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작은 성공이랍니다. 그날 제가 모든 짐을 벗었어요. 할 수 있구나. 뭐냐? 저는 요 한 칸에 집중한 거예요. 한 사닥다리 전체를 허들뛰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한 칸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제가 내린 결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혜정, 너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를 이렇게는 못 가는데 요 한 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결심했어요. 이혜정, 너는 내일은 없어. 넌 오늘만 살아. 저는 그렇게 해서 벗어났어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진입했죠? 중산층으로 진입해서 제가 생존을 했어요. 애텀이라는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타서 계층 이동에 성공한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작은 성공부터 성취해내는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생존이란 목표를 실현해낸 그녀의 다음 스텝은 공존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하는 공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공존은 뭐죠? 나눠 쓰자예요. 나눠 쓰자.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다단계? 전 다단계 사랑하거든요. 왜? 전 이거 정부에서 지은 명칭이고 저는 그걸로 해서 생존도 배웠고 공존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안 돼? 여러분 돈이 되는 저를 보셨잖아요. 보셨죠? 저는 애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를 때는 임페리얼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빚이 많아요. 뭐죠? 사랑의 빚.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사람들. 그럼 뭐예요? 돌아서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들의 균형 잡힌 삶을 뭔지 누려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들을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업을 가셔도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 회사의 애터미를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 기업 이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삼성에서 들어보셨나요? LG에서 들어보셨나요? 현대에서 들어보셨나요? 근데 다 우습게 보는 이 토종 다단계에만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부라는 건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공존의 의미는 책임지는 거예요. 애터미 회원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거. 그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로 뭔가 내 인생에 희망을 품어서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에요.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애터미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성공의 위치에 오른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는 이제 생존을 넘어 공존을 실천하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추구하는 균형 잡힌 삶을 함께 누리고 그 행복을 같이 나누는 애터미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노동 수익이었지만 그 한계를 절감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그런 그녀가 현재는 애터미를 통해 시스템 수익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를 통해 성공에 이르게 된 그녀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꿈과 목표.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죠. 그쵸?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더딜 겁니다. 여기 나는 지금 나 때는 말이야. 전성기를 누리셨던 분 혹은 지금 전성기가 진행 중인 분들 특히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주진환 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꿈과 목표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4번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수많은 회사 중에 왜 반드시 애터미여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나가서 막 떠들다가 거절을 몇 번 당하며 꼬르륵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반드시 꿈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걸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대를 하십시오.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걸 안 잊어먹을까요? 제가 순서를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부터 이 심장까지 쾅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잘못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조바심과 욕심으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 8가지 성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8가지 행동 중에 왜 제일 먼저 꿈과 목표일까요? 왜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중요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목표가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입니다. 꿈. 저는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Y라고 이야기합니다. Y. 이게 여러분, 초보 아무것도 모를 때, 에이전트일 때부터 임페리얼 갈 때까지 애터미 전반에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성공의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그런 분을 스폰서로 둔 파트너는 더 느려집니다. 이게 전부예요, 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 내가 왜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걸 내가 왜 놓지 못하지? 어떤 거절을 받아도 눈물이 나지만 왜 다른 사람은 울다가 기절하고 들어가는데 왜 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저는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다가 목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하죠? 꿈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생각하는 이 결단은 제 스폰서님은 주도적인 삶을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또 배웠죠.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은 무조건 전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부업자들이 온라인 시대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강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신인류라고 하거든요. 저는 전업이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집중해서. 대충이 아니라. 부업자, 저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애터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잖아요. 부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업이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거든요. 나는 직업이 2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왜? 부업이라고 내가 입에 딱 올리는 순간 애터미는 그냥 부업거리가 돼버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우선순위에서 항상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먼저인,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이 내 운명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전업이냐 부업이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결단은 내가 주어진 24시간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거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명단 작성. 지난달에 박한길 회장님이 석세스에서 강의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본인도 250명을 썼노라고. 기억나시나요? 전화했는데 사람들이 전화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러죠? 그래도 250명이 아니라 아마 500명도 하셨을 겁니다. 명단 작성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계속 적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명단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트너 명단이 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무한대예요. 글로벌 회원까지 하면 그들도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명단이 없어서 나는 만날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완전 초보일 때 이덕우 총단장님 강의 중에 그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명단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한글을 못 쓴다고. 그럼 여러분 순간 멘붕 오죠? 저는 아마 입도 뻥끗 못했는데 이덕우 총장님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를 그리세요.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닭이 있으면 닭을 그리세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한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단 작성은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저는 그 명단의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지금의 강정옥 총장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네트워크도 해보고 또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잘 나가고 계셔서 제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을 찍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 4개월 빨리 나왔어요. 1년 8개월 만에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겼어요. 왜? 4개월을 앞당겼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만에 누구를 데리고 왔는 줄 아세요? 예, 성형미인 박미영 크라운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 명단의 첫 번째 제가 만날 사람이었는데 저는 성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초대는 여러분들이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며 그러면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초대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런 세미나에 와도 되지만 제품으로의 초대도 있습니다. 왜? 저도 제 스폰서님이 화장품 한 박스 줬는데 저는 보상 플랜을 못 들었어요. 왜? 제가 내쫓아가지고. 근데 그 화장품을 쓰면서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치과 재료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직업을 잃게 되면서 계속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화장품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화장품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뭐예요? 쓸 때마다 야, 이 제품에 이 가격이면 안 쓰는 게 바보야. 브랜드는 내가 알리면 돼. 이건 무조건 팔린다.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팔리겠다. 팔리겠다.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돈 되겠는데? 돈 되겠는데? 제품이 저를 계속 애터미로 초대했던 겁니다. 세미나는요, 제가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갔어요. 초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으로의 초대일 수도 있고, 왔는데, 거기 CEO가 꼭 너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너 한번 가서 확인해 볼래? 세미나일 수도 있고요. 기부를 원 없이 하고 싶은데 남편 돈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부 중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 너랑 똑같은 꿈을 꿨는데 너는 꿈만 꿨지.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 유튜브 볼래? 제품도 있고 여러분 세미나도 있고 꿈도 있어요. 초대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명확한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을 내린 뒤에는 주도적인 삶을 통해 자기 관리 및 시간 관리에 매진했던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그러나 그녀도 한때는 실수를 반복하던 초보였습니다. 시작을 앞두고 막막해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설명에서 전에는 오프라인 시절에는 적어도 보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사업 설명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늘 제 마음속에서 X였어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이틀에 한 번 사업 설명해갖고 언제 성공하지?
목표에다 시간을 더한 게 꿈이라며.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난 내 꿈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전 매일 했거든요. 제일 많이 할 때는 하루 3번을 했어요.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나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제품에 홀딱 반해서 이 회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소비자는 물건만 쓰시면 되지만 뭔가 직업이 필요하신 분은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비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초대하는 분들은 적어도 제품을 애용자들을 초대했거든요.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을 풀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장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초보자라고, 저는 마케팅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상한선 풀었고요. 5천만 넘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PV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직급도 저는 다 풀었어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아, 이건 맞아.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당신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마케팅 플랜을 모르고 애터미 사업을 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직업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 이걸 스폰서나 나보다 더 똑똑한 파트너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Right now. 당장 하세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6번째, 후속 관리입니다. 이 후속 관리는 여러분이 제품으로 초대하건 세미나로 초대하건 뭐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초보자 때 제일 많이 저지른 실수가 뭐였냐면, 안 그래도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요 숨도 안 쉬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을 보지도 않고. 초보자들 다 그러거든요. 막 떠들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들었대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분이 안 하다면 뭐라 그래요? 바보, 멍청이, 시대 흐름을 모른다고 막 그러지 않으시나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스폰서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어떤 땐 싸우고도 왔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뭐라고 했냐, 벌집을 발로 차는 분이 아니고요, 너는 발집을 발로 차는 년이야, 이랬어요. 네, 계속 가서 싸우고 오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걸 실수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후속 관리 중요해요. 남자분들 절대 그냥 물건 공짜로 주지 마세요. 버리거나 남 줍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요, 악착같이 돈 받았어요. 그랬더니 욕하면서 샀던 분들도 자기가 돈 낸 건 끝까지 쓰더만요. 네. 제품을 써야 애터미를 알아보죠. 남자분들은 그냥 막 줘요. 그리고 알아들었을 거래요. 그 사람이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죠? 왜 연락이 안 오나 기다려요. 전화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전화하세요. 확인하세요. 그게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는 48시간 아니고 30분이어도 좋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상담. 이렇게 1번서부터 6번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내가 왠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이렇게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상담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계보도를 갖고 오세요. 계보도를 갖고 가세요. 비즈니스죠. 서로 시간이 귀하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내 좌우의 계보도, 이 중에 소비자는 누군지, 여기서 사업자는 누군지, 나랑 끝까지 내가 공을 들이는 주력 파트너는 누군지 여러분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든 해서 이 계보도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상담이 돼요. 그리고 내 꿈,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의 꿈은요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특히 누가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끌어줄 스폰서가 내 꿈을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간절하게 꿈을 꾸면 서로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럴 때 스폰서가 내 파트너의 꿈이 있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어요.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나만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보태진 결과라고 말하는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그녀는 애터미 안에서 서로 꿈을 공유하고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돕는다면 성공의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을 말하세요.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을 끌어올려 보세요. 맨 마지막 복제입니다. 이 복제는 카피가 아니에요. 듀플리케이션이에요. DNA까지 클론처럼 모든 걸 함께하는, 그냥 겉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이 모든 걸. 그러면 너무 어렵죠. 그럼 복제가 뭐냐? 이겁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그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트너를 이해시키고 그들도 그걸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복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는 재밌었던 게 제 스폰서님이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성공의 8단계 강의하실 때 목표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꿈, 이 얘기를 14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뭔가 누가 뭘 하면 그걸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늘 계속 제 머릿속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곱셈이 되면 안 돼? 왜 꼭 더하기만 있어야 돼? 곱셈하면 누가 잡아가나? 더 빠를 텐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14년 만에 뭐죠? 여러분 혼자 성공의 8단계라면 여러분은 계속 덧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만 한다면. 근데 만일에 이거를 복제를 시킬 수 있다면 내 파트너, 내 팀 전체에 성공의 8단계를 복제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곱셈으로 바뀌는 겁니다. 꿈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룹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배운 건 혜정아, 물은 100도에서 끓어. 100도씨에서만 끓어. 이게 열정이죠. 그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간절하대요. Y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분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30도예요. 어떤 분은 70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물은 어느 온도에서만 끓는다고요? 100도. 99도에도 안 끓어요. 99.999도에서도 안 끓습니다. 언제만 끓어요? 100도에서만. 성공의 8단계가 이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99.99도는 99도를 비웃어. 99도짜리는 70도를 비웃어. 70도는 30도를 비웃어요.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10도일 수도 있고 5도일 수도 있고 30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초보니까. 그런데 영원히 초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엔 30도여도 괜찮습니다. 70도여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이런 상태면 안 됩니다. 끌어올리셔야 돼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70도가 됐어. 또 끌어올려야 됩니다. 뭘로 끌어올린다고요? 성공의 8단계. 열정. 여러분, 열정은 부글부글 하다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업됩니다. 아시겠죠?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을 수치화한 게 뭐냐? 성공의 8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100도씨를 끌어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애터미에 대한 단단한 믿음과 꿈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왔던 지난 과정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해 왔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빨리 올라올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이에 덧붙여 그녀는 그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 같이 꿈을 나누며 함께한 힘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재심 합력의 가치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 이제 여러분도 꿈을 향한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